와. 이 정도의 양이면 네.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나요? 재우면 쟤네가 자요? 아, 예. 지금 이제 불 꺼놓으면은 얘네들로 이게 다 닭이에요? 예, 예. 불 켜주면. 아,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네네. 솔직히 편하긴 편해요. 몸이. 그럼 혼자 하세요? 예. 아예 한 명도 없어요, 직원이? 10톤이요? 그럼 얘네가 이거를 얼마 동안 먹어요? 그럼 혹시 자본금이나 이런 게 그게 돼요? 1년에서 여기서 나오는 그 매출 규모는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여기 주변이 전부 다 이렇게 산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주변 네, 다. 맞아요. 어떻게 여기서 닭을 키우실 생각을 하셨어요? 방역도 문제가 있고 원래 농장이 주위에 있으면 안 좋아요. 뭐 다른 시설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조금 예, 위험할 수 같은- 있다는 예, 거네요. 제가 이제 육개를 키우는데 이 주위에 뭐 반경 뭐 500m든 뭐 근처에 또 육개 농장이 있으면은 방역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네. 저희까지도 이게 피해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 최대한 주위에 그런 게 없는 대로 찾다 보니까 산골짜기까지 들어왔습니다. 원래는 그럼 여기뿐이 아니세요? 아, 저는 여기 철원 사람이 맞는데 아버지도 이걸 육개 농장을 하고 계세요. 그럼 아버지도 육개를 하시는데 따로 차리신 거예요, 이거를? 네네네. 분가. 아, 그렇구나. 거기도 이제 일 배우고 한 10년 정도 배우고 여기 이제 땅을 알아봐가지고 일로 지금 다시 하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네. 규모가 딱 봐도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건물도 엄청 많고, 뭐 이건 솔직히 뭐 비닐하우스도 아니잖아요, 심지어. 예. 여기도 보시면은 야, 밑에서부터 이렇게 타고 올라오는 이런 길도 다 닦여 있고. 네. 투자비는 엄청 들어가긴 했죠. 예. 아, 그럼 원래부터 좀 아버지가 네. 양계로 돈을 많이 벌어서 이걸 하시는 아니요, 건가요? 그건 아니고 그 아버지가 좀 교통사고 크게 다치셔가지고 아. 한 1년 동안 입원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네. 제가 대학 다니다가 휴학하고 아버지 대신 이제 병간호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농장도 보고 하는 계기가 한 1년 정도 있었는데 그때 아. 해보니까 저랑 또 잘 맞더라고요. 라이프 스타일이. 아. 그리고 뭐 금액적으로도 잘 맞는 것 같아서 부모님한테 저 와서 이거 배우고 싶다. 아, 그때 한 10년 배우고 이제 차근차근 준비해서 한 아. 거죠. 근데 이거 다 은행 거예요. 여기는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6개 한 9만 수 정도 키우고 있고요. 구만수라는 게 9만 수는 9만 마리. 닭이 여기 9만 마리가 있다고요? 네네네. 지금 이 안에 있어요? 예. 예, 총 6개 동이 있고 지금 여기서부터 4개고 네. 2개 있고. 예. 이게 하나당 그럼 몇 평 정도 돼요? 건평만 총 했을 때 한 1,400평 정도 돼요. 아. 평수만 건물 평수만. 건물 평수가 1,400평이라고요? 예. 땅 평수는 한 5,000평 정도 되고. 그럼 요거 한 예. 개가 한 몇백 평 정도 되는 거겠네요? 예, 그 정도 되죠. 아. 큰 게 한 300평 좀 넘는 게 있고 이게 한 280평 정도 되고 아. 여기 조금씩 다 달라요. 여기 한번 들어가. 네. 지금은 이제 닭들이 자고 있는 시간이라서 불이 꺼져 있는데 그럼 조용히 해야겠네요. 아니 뭐 그렇게 저희는 하루에 지금 6번 정도 재우고 있거든요. 재우면 쟤네가 자요? 아, 예. 지금 이제 불 꺼놓으면은 얘네들도 지금 자고 있어요. 보일런지 모르겠지만 아, 이게 다 닭이에요? 예, 예. 아, 좀 깬 애들도 있네요. 이제 불빛을 보고서 이제 일어나거든요. 아. 불 켜주면 아,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네네. 우와, 얘네들이 지금 온 지가 대박이다. 12일 정도 됐어요. 근데 왔다라는 거는 여기서 태어난 게 아니라 태어난 애를 데려와서 예. 키우는 거예요? 네, 이제 부화장에서 이제 부화를 하면은 바로 저희 농장으로 이제 데려다 주죠. 근데 태어나서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아, 제가 봤던 그 농장들은 네. 보통 막 이렇게 케이지라고 하죠. 네, 박스. 네. 그거는 계란 낳는 닭들이에요. 그러면 대표님은 계란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고기만. 이제 닭가슴살이 되거나 뭐 예, 그런 용도인 치킨, 거네요. 거의 뭐 치킨이나 그런 뭐 부분육으로 해가지고 오로지 이게 고기를 얻어내기 위한 닭이죠. 그러면 지금 바닥에 보니까 모래도 아니고 뭐 약간 이게 왕겨예요, 왕겨. 쌀을 도정을 하면은 네, 쌀만이 네. 쌀이 나오잖아요. 근데 네, 네, 그걸 네. 감싸고 있는 걸 왕겨라 그러거든요. 네. 그렇구나. 그럼 이거는 그냥 바닥 용도로 쓰는 예, 거예요? 예. 먹는 건 아니고? 예. 그러면 사료는 어떻게 주는 이게 거예요? 보시면 이 빨간색으로 동그란 거 있죠. 예. 여기가 이제 사료 라인이고요. 여기서 사료가 나와요. 시간이 되면은 이게 돌아가면서 사료가 계속 채워져 있어요. 또 없어지면 또 돌아서 또 생기고. 그리고 옆에 있는 여기 길다랗게 쭉 간 거 있죠. 예, 이거요? 예, 아. 예, 그거는 이제 물 라인. 여기 보시면은 병아리 어디 이제 뭐- 끝쪽에 보시면은 예. 거기 달라붙어가지고. 예. 아, 예. 이거 사료 라인
네, 이게 물. 여기 보시면 좀 더 이쪽으로 올려보시면 막 다 달라붙어 있죠. 아, 지금 이게 물 먹고 있는 거예요. 아 원래는 근데 얘네 지금 깨면 안 되는 시간인데 저 때문에 괜히 얘네가 아. 깨운 건가요? 지금 한 10분 정도 일찍 일어나긴 했는데 그러면 몇 시간을 자요? 한 번 자면? 1시간씩 재고 있어요. 그러면 1시간 자고 3시간 활동해요. 그거를 이제 계속 로테이션을 돌려가지고 6번을 자요. 그러면 새벽에도 깨셔야겠네요? 아니죠. 이거는 이제 제가 세팅을 해놓은 게 있어서 이때만 이제 자게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아, 알아서 불이 켜지고? 예. 아, 그럼 대표님은 뭐 하세요? 오전에 한번 잘 있나 한번 확인하고 점심에도 한번 잘 있나 확인해보고 밤에 한 네. 10시 정도에 한번 또 돌아보고 그 정도 한 3번 정도 그냥 돌아가죠. 산책하시는 거네요, 잠깐? 예. 너무 쉽게 이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일을? 그쵸. 이게 또 힘든 것도 있는 게 이제 가끔씩 이제 기계 오작동으로 해서 뭐 물이 새거나 아니면 사료가 오버돼가지고 막 그런 기계적인 결함으로 인해서 사건 사고가 가끔씩 생길 때가 있거든요. 약간 해프닝처럼? 예. 그럼 그때 좀 힘들게 좀 하고 솔직히 편하긴 편해요. 몸이 닭장만 이렇게 돌아주면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나갔을 때 네. 청소도 해주고 정리도 하고 하는 그런 게 저희 힘든 게 있죠. 아, 이거 청소는 그러면 한 얼마에 한 번씩 하세요? 이건 닭이 나가면은 네. 그때 이제 물 청소를 한번 청소를 싹 해줘요. 아,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다 자라면 네. 한 번에 다 팔려요? 예. 그러면 그때 빈 집이 되니까 그때 싹 한 번 또 청소하고 네. 그러면 그게 한 얼마 정도 얘네를 키워야 돼요? 최고 오래 기른 게 한 35일 정도. 그거밖에 안 키워도 돼요? 중량이 한 800에서 900 정도 되면은 다 나가요. 만약에 더 키우면 더 클 수도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럼요. 약간 이제 치킨이나 뭐 예. 이런 적당한 사이즈가 예. 필요해서 예. 그만큼만 키워서 판다는 거네요. 네, 맞죠. 소비자들이 이제 원하는 대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그 원하는 그게 있어요. 센터가 있고 하이가 있고 세미가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여기 나눠져 있는데 이제 회사에서 원하는 닭이 중에 올라왔을 때 이제 회사에서 가져가는 거죠. 와, 근데 이렇게 다 자동화 시스템으로 하시면 진짜 일하기가 너무 편하시겠네요? 예. 시간도 많으실 것 같고. 그쵸. 이게 농장에 좀 있어야 된다는 그 불편함만 없으면은 생활은 편해요. 솔직히 처음 들어왔을 때, 네. 와, 여기 진짜 규모 엄청나다. 여기 직원도 진짜 많겠다. 네. 이런 생각하면서 들어왔는데, 진짜요?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예. 인건비가 거의 안 나가겠네요? 그쵸. 제가 혼자 하는 거니까. 그럼 혼자 하세요? 예. 아예 한 명도 없어요, 직원이? 네. 얘가 이제 알아서 온도나 세팅 같은 걸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1일령부터 35일령까지 목표 온도가 적혀 있고 이대로 맞춰서 주는 거예요. 근데 온도가 이때는 뭐 35도? 네. 15도 막 이렇게 너무 차이 나는 것 같은데, 네.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이거는 병아리가 들어오기 전이지만 내부의 온도를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15도 정도 맞추는 거고요. 미리 좀 데워주는. 예열을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병아리들이 처음에 왔을 때는 완전 진짜 애기라서 네. 따뜻하게 해줘야 돼요. 점점 클수록 이제 필요로 하는 그 온도량이 또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에 맞춰서 이렇게 세팅을 해준 거죠. 여기 난방은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저희는 이제 가스로 LPG로 LPG로? 요즘에 LPG 값이 엄청 나잖아요. 그렇죠. 괜찮으세요? 난방비가. 그래도 저희가 이제 벽돌로 해가지고 막 날씨가 추워도 여기는 그래도 따뜻해요. 온도가 그렇게 막 많이 빠지진 않으니까. 그리고 지금 보니까 벽돌 여기 한번 돼 있고 또 이렇게 판넬로 네.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단열이 그쵸. 되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여기는 또 전시라고 해가지고 여기를 이제 저희들이 왔다 갔다 하려고 공간을 또 만든 거죠. 일부러 예. 작업 공간으로서. 뭐 약속하고 뭐 네. 기계 같은 것도 따로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철원이 엄청 추운 동네잖아요. 네. 근데도 단열이 괜찮은 거예요? 예. 철원이라서 더 특별히 더 벽돌로 친 거예요. 원래는 그러면 뭐 남쪽 지방에서 만약에 했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상관없었겠네요. 그쵸. 철원도 판넬로 진 데도 되게 많아요. 이 시설을. 예. 그럼 아버지 농장은 거기도 이제 판넬이 아, 너무 단열이 안 되다 보니까 연료비가 엄청 들거든요. 차라리 초기 투자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난방비를 줄이겠다 이렇게 하신 거네요. 예. 여기가 이제 사료가 이제 들어가 있는 통이에요. 이게. 이 사료가 이제 총 한 10톤까지도 들어가거든요. 10톤이요? 예. 그럼 얘네가 이거를 얼마 동안 먹어요? 얘네들이 이제 커가면서 양이 점점 늘긴 느는데 지금은 한 6톤, 7톤 채워놓으면 한 일주일 정도 먹고요. 그거밖에 못 먹어요? 예. 6톤인데? 예, 저희가 총 한 파스라고 하거든요. 한 번 키우는 게. 그래서 네. 한 파스의 소비량은 사료 톤수가 거의 한 210톤, 220톤 이 정도
총 소비를 해요. 아, 사료는 뭐 어떤 거예요? 저희는 이제 계약 농가라고 해가지고 위탁 농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니커라는 회사에다가 계약을 해가지고 네. 마니커에서 이제 병아리랑 사료랑 지원을 해줘요. 그러면은 뭐 사료값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런 거 신경 전혀 안 써도 되겠네요. 예. 아, 그래서 저희는 이제 키워주고 잘 키웠으면은 좀 더 받고 못 키웠으면 좀 짜가지고 해서 그렇게 받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약간 공간 대여의 느낌도 좀 나면서 여기서 이제 케어해주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일반으로 키우는 닭보다는 좀 적게 보이지만 되게 안전성이 있죠. 아, 그러니까 고정적인 수익이 딱 네. 그냥 있으니까 난방비도 그쪽에서 한댔나요? 네. 그래요? 예, 일부 그러니까 거의 닭을 키우는 금액이 네. 거의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 사육비라는데. 그러면 그런 고정 지출 비용까지 내부담이 아니면 이 시장이 막 요동치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가스값 막 올라가고 이러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뭐 크게 신경을 안 쓰셨겠네요? 엄청나게 그런 부담은 없지만 그래도 오르면은 어차피 거기서 나오는 금액은 한정돼 있으니까 저희 돈이 좀 더 들어가 투입이 되긴 하죠. 근데 엄청 심하게 이걸로 진짜 너무 힘들다 막 그 네.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안정적이다. 안정적이고. 근데 그게 또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긴 게 난방비를 그쪽에서 부담을 하면 네. 굳이 이렇게까지 만들 필요가 있나요? 그 난방비라는 게 얼마 나왔으니까 얼마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회사에서는 저희가 이제 닭을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키우잖아요. 네. 키운 만큼의 표가 있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얼마 든지는 상관없이 거기서 이 정도 키웠으니까 이 정도 줄게 이런 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주기 때문에 저희가 뭐 더 떼든 조금 떼든 네. 회사에서 주는 양은 똑같기 때문에 단열을 신경 쓸 밖에 없죠. 아, 그렇구나. 여기 보시면 이게 굴뚝환기라고 이게 이제 공기를 빨아들여요. 엄청 이제 더워지면은 뒷면에 있는 선풍기가 큰 게 있거든요. 네. 그걸로도 또 저거. 빨아들이기도 하고. 아, 네. 근데 아까 거기보다는 조금 좁아 보이네요, 여기는. 네, 여기가 이제 작죠. 이 정도의 양이면 네.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나요? 거의 마리당 300원에서 400원 정도. 근데 저희는 어차피 회사에서 병아리를 다 납품해주고 사료도 해주기 때문에 네. 저희는 솔직히 병아리 가격이 얼마인지 별로 신경을 잘 쓰진 않아요. 아, 네. 그러면 기업이랑 네. 계약을 맺으셨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럼 이거 시작을 하고 나서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아니면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할 테니까 우리랑 계약하자 이렇게 해서 이걸 시작을 하신 거예요? 처음에 할 때부터 아예 네. 계약을 해가지고 안 그러면 이렇게 투자를 하기가 조금 겁이 날 수 있겠네요. 그렇기도 하죠. 그러면 여기에 닭들이 들어오려면 트럭에 실려서 와요. 그래서 병아리를 내려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분들이 와서 제가 원하는 숫자를 적어드리면 그 숫자별로 해가지고 다. 그것도 직접 안 하세요? 그렇죠. 진짜 거의 자동화네요. 예. 그런데 이게 들어올 때는 병아리지만 네. 나갈 때는 얘네 몸집이 네. 몇 배는 더 커져 있는 상태로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차도 몇 대는 더 불러야겠네요. 나갈 때는. 그때는 또 출하용 또 트럭이 또 따로 있어요. 네, 또 실어주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상차반이라고 해가지고 저는 솔직히 하는 게 이제 청소랑 닭 관리. 그러면 가족들이랑 보내실 시간이 진짜 많겠네요. 그쵸. 특별한 경우 아닌 이상은 거의 집에서 네. 와이프나 이제 애기들이랑 같이 있는 거죠. 육아를 같이 할 수 있는 가정적인 아빠가 될 수 있는 직업이네요. 네. 근데 지금 저희가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얘기들만 했잖아요. 네. 자동화가 되어 있어서 시간도 너무 많고 네. 뭐 수익적인 것도 안정적이고 네. 근데 뭐 이거를 처음부터 이렇게까지 뭐 하기는 쉽지는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약간 어렵거나 힘든 점은 없으셨나요? 축산이고 사람들의 인식이 냄새 때문에 네. 엄청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들어오려고 허가 내고 공사까지 하는 기간이 거의 한 5년에서 6년 에? 걸렸어요. 5년이요? 예. 주변 사람들이 예, 반대도 심하고 아. 냄새난다 그런 걸로 좀 오래 걸려서 공사를 시작했고 마음 먹고 하기까지가 엄청 오래 걸렸죠. 지금은 뭐 괜찮나요? 주변 사람들이랑? 지금은 뭐 제 앞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닭이 있는지도 모르세요. 있고 없고를 모르실 정도로. 저도 솔직히 여기 닭 키운다고 말 안 하면은 모를 정도로 네. 그냥 완전 산 언덕 위에 있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시작하기가 힘든데 시작하고 나면 편한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리고 이게 초기 투자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요. 저희가 한 20억 정도. 땅값 포함이겠죠? 아니요, 빼고. 빼고 20억이요? 이제 시설비나 뭐 그런 네.
건축비나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럼 혹시 자본금이나 이렇게 원래부터 조금 그래도 있으셨겠네요? 아니죠. 저는 이거 거의 90%다 대출로 해가지고. 그게 돼요? 저희 아버지가 오래전부터 하셔가지고 네. 대출 해주는 은행에서도 차려놓고 이제 하면은 고정적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걸 아직 안 하고 은행에서 조금 좀 더 해주죠. 한 80%에서 아. 한 90%까지 대출이 나올 수 있게. 와, 근데 이게 20억 규모면은 사실 일반 사람들은 그쵸. 상상하기가 힘든 예, 그래서 규모잖아요. 쉽게 할 수 없는 거긴 해요. 그리고 사람들 인식이 축산 그런 걸로 하면 이제 냄새 때문에 싫어지니까 거의 시군 단체에서도 허가를 잘 안 내주죠. 거의 허가를 내주질 않을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네. 이제 허가 내주는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저는 소랑 뭐 예. 돼지 뭐 이런 것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닭도 그런 게 좀 심하나 보네요. 되게 심하죠. 사실은 질문을 준비해 온 게 있긴 했었어요. 냄새 관련해서. 네. 닭뿐만이 아니라 냄새가 좀 심하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불편함이나 이런 건 없으시냐 이런 질문을 준비했었는데 네. 저는 지금 그렇게까지 심한 거 못 느끼고 있거든요. 아, 얘네들이 지금은 병아리라서 네. 그런 것도 있는데 좀 큰 닭이 되면은 심하긴 해요. 아, 예. 지금은 병아리라서. 네, 병아리라서. 그래서 그런 거고 좀 크면은 이것보다 좀 네. 심해지긴 하는데 그래도 진짜 큰 닭 때도 오셔도 그렇게 네. 막 냄새가 엄청 심하고 막 이런 생각은 아. 별로 안 드시긴 해요. 아, 그 밖에 나가면은 거의 안 나겠네요, 냄새는. 그쵸, 여기는 지금 그래도 조금 나긴 나죠. 아, 혹시 그 닭고기를 한 달에 한 몇 번 드세요? 저는 좀 닭을 물에 빠뜨린 건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거의 구이나 튀김 아. 같은 것만 좋아해요. 네. 그러면 소고기, 돼지고기, 닭 중에 예. 제일 좋아하는 건 뭐 어떤 거예요? 솔직히 소를 좋아합니다. 아, 역시. 혹시 그러면 1년에서 여기서 나오는 그 매출 규모는 한 어느 정도 될까요? 평균적으로 1년에 한 7번 정도 키우거든요. 35일씩. 네. 35일 키우고 한 25일 좀 쉬었다가 음. 또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대략 좀 나오지 않을까. 한 번 나갈 때 그럼 얼마 정도예요? 그래도 이제 한 번 출하하면 3천에서 한 4천 사이로 아, 매출량 계속 나오고. 근데 이게 사실 매출이라는 거는 네. 진짜 말 그대로 매출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연료비나 뭐 약값이나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빠지니까. 그러면 사실 20억 태우고 그 정도의 수익이면 네. 사실 조금 보시는 분들에 따라 다르실 수 있지만 적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도 이게 출산이라는 게 이제 더 늘릴 수는 없거든요. 네. 그리고 허가 낸 데에서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고기 소비량은 점점 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은 허가 낸 데는 한정적이고 소비량이 늘다 보면 좀 더 저희한테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좀 미래적으로 봤을 때 가치가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수익적으로 봤을 때도 대출 뭐 그런 거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제 1년에 대출을 갚아가는 양이 있기 때문에 저희 못해도 15년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 갚지 않을까. 원금 상환하는 네. 기간을 지금 약간 적게 말하신 것 같은 냄새가 좀 나는데 보시는 분들이 좀 알아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 그 AI 때문에 여기서 뭐 일이 있거나 위험이 있었거나 그런 건 없나요? 아직까지 여기 천원 쪽으로는 네. 온 적이 없어요. 아, 다행이네요. 예, 가까운 포천까지는 걸린 적이 있었는데 여기 천원까지는 아직까지는 아. 네, 걸린 적이 없어서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감은 없으세요? 저는 솔직히 6개를 키우고 있거든요. 네. 얘네들은 키워봐자 35일 정도 키우고 하긴 하는데 얘네들서부터 시작한 적은 없어요. AI가 거의 산란계 쪽이나 뭐 오리나 그런 오래 키우는 그런 축종에서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아, 이거는 순환이 계속되니까. 예, 종계라는 것도 있고 또 산란계라는 것도 있고 이제 6개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병아리를 생산하는 게 있을 것 같고. 예, 그게 종계가 이제 네. 병아리 생산하는 거고 아. 산란계는 이제 알만 하는 거고 이 6개는 이제 고기만 하는 거고. 아, 세 가지 정도가 있네요, 이 파트에. 예, 세 개가 있는데도 6개를 하신 이유는 뭐 따로 특별히 있을까요? 다 장단점은 있지만 저희는 거의 35일 정도 키우고 한 20일에서 25일 정도는 쉬거든요. 네. 그래서 한 달 정도만 집중하면 되고 아. 또 한 달 정도 쉬니까 워라벨처럼 뭐 그런 긴장감이나 그런 거는 이제 늦췄다가 네. 당겼다가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산란계나 뭐 종계 같은 경우는 닭을 오래 키우거든요. 네. 뭐 소, 돼지처럼 닭이 그냥 쭉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매번 매 순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아. 저희는 이제 닭이 없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좀 마음이 편하거든요. 여행 다녀도 되고 네. 그때는 이게 근데 시장만 할 수 있으면 진짜 최고의 워라밸을 갖출 수 있는 직종이네요. 그래서 아버지 한번 도와드리면서 해보니까 아 이게 진짜 최고구나. 아 이거 정말 꿀이다. 동생도 지금 네. 하고 있어요. 그 무슨 말이에요? 친동생도 또 따로 농장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세 개가 있다는 거예요? 예. 보통은 근데 예. 부모님이 하시면 네. 부모님 농장에 흡수돼서 이제 하잖아요. 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가요? 아, 보통은 이렇게 같이 하지 않나요? 네. 그럼 동생분도 그럼 계약으로 하시는 거예요? 네, 네. 아, 아버지도 그럼 그렇게 하시고. 예, 아버지도 그렇게 하죠. 아, 이게 일반적인 건가요? 아니면은 다른 데는 이런 식으로 운영 안 하고 난방비나 뭐 고정 지출 비용 이런 것들도 다 자부담하고 대신에 판매할 때 뭐 수익을 많이 가져가든지 그렇게 하나요? 근데 거의 저희가 다 일반적이에요. 여기 아, 이런 게 일반적이에요? 육계 같은 경우에는 유통이나 뭐 그런 과정에서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아. 네, 이런 식으로 하고 만약에 자기가 현금이나 뭐 그런 게 많다 하면은 네. 뭐 일반 딱 해가지고 자기가 사료도 사고 뭐 해가지고 병아리도 사고 해서 할 수는 있는데 네. 그렇게 하면은 잘 될 때는 돈을 많이 벌겠는데 못 될 때는 진짜 남는 게 하나도 없어서 너무 이게 크거든요. 갭이 위험성이 너무 커가지고 거의 웬만하면은 안정적이 있게 가려고 거의 위탁 계약을 많이 하죠. 아, 근데 만약에 시작만 하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누구나? 뭐 계약이나 뭐 그런 거. 네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제가 이거 너무 괜찮은 일이네요. 저도 하고 싶어요 해서 어렵지만 어떻게 땅도 사고 다 한 거예요. 저도 계약 이거 키우고 예. 싶어요. 예. 이렇게 하면은 그게 가능한가요? 쉽게? 계약을 거의 해주긴 해요. 근데 이제 아. 한번 해보고 이 사람이 이제 잘 키우는지 못 키우는지가 이제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에 재계약이 안 될 수는 있긴 해요. 만약에 못 키우게 되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술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닭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노하우가 네, 좀 노하우가 좀 있긴 있죠. 근데 요즘은 이제 시설이나 뭐 그런 게 뭐 RCT나 그런 게 이제 어느 정도 기본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잘 이용한다고 하면은 기본은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9만 마리가 들어오면 네. 나갈 때는 9만 마리가 아닐 것 같거든요. 그쵸. 이것도 덤으로 해서 한 3% 정도 주거든요. 더 키우면서 솔직히 안 죽을 수는 없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얼마나 더 잘 살려가지고 거의 막 100% 이렇게 키우는 게 기술이니까 보통 대표님은 몇 프로 정도 되세요? 저는 그래도 평균 거의 99%? 아, 진짜 거의 다 살아요? 예, 처음에는 좀 잘 키웠었는데 네. 지금은 좀 많이 자만했는지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그래서 아. 다시 이제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양계 농장을 하기 위한 준비해야 될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돈이 필요할 것 같고 대략 한 얼마 정도 있으면 될까요? 최소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 신축으로 해서 허가받고 할 수 있는 거의 공간이 없다는 가정하에 보시면 네. 이제 농장을 인수를 해야 되거든요. 요즘 농장 가격들이 엄청 비싸요. 내놓은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비싸기도 하고 아, 만약에 진짜 운이 좋아서 인수를 하게 되더라도 이게 하던 거기 때문에 안에 있는 시설 같은 것도 많이 고쳐야 되거든요. 거의 한 4, 5억 정도는 있어야지 좀 여유롭게 시작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현금으로 그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러면 좀 여유롭고 못해도 한 2, 3억 정도는 있어야. 나머지 대출로 하더라도 예, 예. 그리고 부지런함이죠. 예. 전혀 안 부러지런해 보이시는데 아니 지금 거의 계속 노는 거를 계속 얘기하셨는데 슬쩍 보고 닭 잘 있나 이렇게 한번 산책 아니에요?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또 하다 보면은 또 아. 피곤이 되더라고요. 예. 제가 보지 못한 뭐 일들이 네. 또 있겠죠? 예, 그리고 뭐 농장 주변을 보시면 좀 지저분한 편이긴 한데 엄청 깨끗한데요? 따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주변에 보면은 진짜 슈퍼 하나 없는 그런 곳에서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네. 좀 약간 외롭거나 물론 가족이 있으시지만 좀 불편하다거나 네. 그런 게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쵸. 메롱을 많이 타신 분들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가족들이랑 같이 있긴 하지만 이제 불편한 거 많죠. 저희는 이제 배달이 안 되거든요. 그런 배달 문제도 있고 그리고 애들이 밖에서 노는 것도 한정적이라서 네. 딴 데 나가서도 놀고 싶어 하기도 하고 막 그런데 친구들도 여기 주변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학교나 이런 건 어떻게 다녀요? 학교는 다 저희가 등교랑 다 그런 거 하고 어차피 시간은 많으시니까. 있어요. 아, 약속 시간이 있으면 거의 30분에서 1시간은 더 일찍 나가요. 왜냐면 갑자기 군인 트럭이 서 있거나 막 그럴 수도 탱크가 있구나. 지나가거나 막 그런 것도 있구나. 마지막으로 귀농 하시는 분들한테 조언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귀농하시면은 좀 많이 외롭기도 하고 힘든 것도 되게 많으실 거예요. 제가 선택했던 거는 이 철원 지역에 청년 단체 같은 거나 그런 걸 좀 찾아보고
찾아보고 교류가 하면서 또 외로움도 많이 달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 혼자다 생각하지 마시고 뭐 여러 가지 단체들 한번 보시면서 소통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네, 어쨌든 오늘 너무 좋은 정보 주셔가지고 너무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정보와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